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장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다. 자, 공수처 예전에도 다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맨날 다뤄가지고. 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는 이른바 공수처입니다. 거의 어차피 한국이든 어디든 간에 고위공직자, 즉 윗대가리들이죠. 예, 윗대가리들을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 측에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리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수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죠.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번 정부의 요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상 일반인, 즉 경찰이라던가 검찰이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사건과 좀 다릅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들의 원래 목적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던가 국민들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공수처가 원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최승재 공수처 통신 기록 조회 규탄하는 1인 시위 해가지고 26일 날짜에 신문기사입니다.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앞에서 공수처의 불법 사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공수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수사기관들은 최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6명의 통신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 최 의원은 공수처 등으로부터 총 4차례 통신기록을 조회당했다. 최 의원은 이 기간 저와 관련된 고발 사건도 없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즉 자신은 범죄에 관련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재판 수사형의 집행을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조회를 당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재통신 내역을 조회한 기간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투쟁으로 국회 내에서 천막 농성 중이었고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문제로 국정감사를 집중했던 시기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국민을 그만 찢어놓으라고 비판했던 시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가장 많이 대립각을 세웠다. 또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국민의 의원으로 정부 눈에는 가시였을 수 있다. 저에 대한 불법 사찰은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규탄했다. 즉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 사람은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기록이 마음대로 조사됐다는 점을 꼬집는 거죠.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성현 보도 본지 기자 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이것도 27일 날짜의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의 휴대폰 전화, 착발신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뒤에 자주 통화한 어머니의 신상까지 확보한 정황이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대상만 해도 현재까지 173명, 조회 건수로는 287건에 이른다. 자, 어쨌든 간 결국 기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위공직자 여기 관련된 수사일까요? 아니요. 그때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주부도 결국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결국 어머니를 상대로 지난 8월 2일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기자는 5월 13일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당사자고 기자가 이런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공수처는 물론 취재 업무와도 무관한 가정주부다. 같은 날 A 기자와 통화가 잦은 사회 1팀장을 포함한 동료 기자 전원이 공수처에 갔거나 비슷한 일렬 번호 공문에 의해서 통신조회를 당했다. 자,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수사를 위해 이러한 통신 기록 조회를 과연 보았을까요? 글쎄요. 어떠한 이유가 있길래 대체 이러한 짓을 하는지. 글쎄요. 자, 플러스로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들여다볼 경우 속성상 공익신고자인 취재원 보호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 비판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자들은 기레기들도 많지만 진짜로 사건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취재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권에 의해 정권이 불리하다 싶으면은 지들이 싫다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사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진짜 비리를 잡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공수처가 사람들을 그리고 고위 관직자도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할 수도 있고 검찰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아닌 요 원래 고위 공직자에 관련된 사건들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조사하겠다고 만든 팀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이 저 공수처가 그 옛날 안기부 마치 사람들 그 누구라도 무관한 사람들 잡아가가지고 너 스파이지, 너 간첩이지, 너 빨갱이지로 몰아갔던 그 안기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들의 더 무서운 점은 고위 관직자 혹은 어쨌든 자신들이 이 사건은 우리가 가져간다. 이 사건은 이런 혐의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검찰들도 그냥 경찰들도 그냥 뺏겨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팀이 원래 하려고 하던 만들어진 이유 원래 하려던 그런 사건 담당들을 안 하고 지금 이딴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딴 짓입니다. 저들은 정말 정부의 하수인으로 인해 정부를 규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진짜 과거의 안기부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게 아닐까.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기사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부딛고 이 안기부가 아닌 공수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